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체육 퀄리티 나영환 선생님입니다. 자, 2025학년도 국가직 9급 오늘 이제 한국사 총평미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뭐 잘 보시는 분도 있겠고, 항상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또 실수를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총평과 해설을 듣는 목적은 사실은 내가 뭘 맞았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가, 또는 내가 앞으로 시험을 볼 때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으로 그냥 시험을 아예 뭐 보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해설이나 총평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이고요. 아마 올해 시험을 안 봤지만 내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총평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의 어떤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결국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했던 것은 이제 난이도인데, 난이도 좀 이런 말들이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슬플 수도 있고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난이도 굉장히 쉬웠고요. 자, 예상컷은 직렬별로 좀 다르겠지만 조금 모집단이 조금 성적이 좋으시다라고 생각한다면 합격자들 평균 한 95점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직렬 모집단이 조금 낮으신 직렬이라 하더라도 한 90점 정도 결국 예상 컷 한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난이도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쉬웠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좀 더 쉬웠던 이유는 답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작년엔 문화사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출제됐었는데, 올해는 문화사도 굉장히 쉬웠고 또 정치사가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체감 난이도는 좀 쉬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신유형 뭐 전혀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자, 출제 유형 분석 좀 해보면 시대별로는 전근대사 11문항 나왔고요. 자, 근현대사 파트가 7문항 뭐 매번 나왔는데 지역사가 2문항이 나왔어요. 이 지역사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하고 뭐 다 나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역사는 거의 전근대사 중심으로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지역사 2문항을 좀 세밀하게 본다면 결국 정답은 전부 다 전근대사의 파트에서 해당되는 선지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좀 포괄적 의미에서 본다면 전근대사 13문항, 근현대사 7문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파트거든요. 그렇죠. 바로 주제별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최근 몇 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사, 사회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사, 사회사가 최근 3년간 잘 나오지 않는 추세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좀 시간을 뒤에 경제사와 사회사를 결국 배분하시고 배열해달라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를 귀담아 들으셨다면 설사 내가 공부를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사와 사회사를 좀 더 시간적 배분을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죠. 왜요? 왜요?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선사 1문항, 그렇죠. 선사 1문항, 그리고 정치사 15문항, 문화사 4문항, 압도적으로 정치사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료에서 경제사를 내고서 왕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경제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결국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사, 문화사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조는 내년 2026학년도 마지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죠. 이제 2026년도를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은 결국 보지 않고 이제 2027년부터는 한국사 검정 시험이 공무원 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시험까지도 바로 국가직의 경향, 정치사와 문화사에 집중되는 경향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비법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제가 좀 전에 이번에 만점을 맞았던 우리 친구들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심폐소생이라는 교재, 심폐소생은 단 27페이지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국가직, 재작년 국가직이 다 27페이지에서 전부 100% 나왔죠.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어요. 27페이지만 정확하게 다 암기하시면 만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지만 내 걸로 만들질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27페이지의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고 27페이지의 내용들을 나는 봤어.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공부에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착이다. 여러분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고 여러분들을 갖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엽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게. 지엽적인 건 문제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에 여러분 1번 같은 거에 울주반구대 문제가 나왔었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사냥과 고래를 잡는 모습은 울주반구대인데 왜 그 시험에 울주반구대밖에 못 나오냐? 용산중앙박물관에 울주반구대가 정말 너무나도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반구대밖에 나오지 않아. 다른 선지는 몰라도 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얘기해서 결국에 기본적인 개념만 충실하시면 내가 설사 모르는 선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모르는 선지가 답이 될 거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자꾸 양을 늘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상 압도적인 만큼 주제별 공부 비중 조절, 항상 중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사와 정치사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최근 이제 지방직을 공부할 텐데 지방직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인물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국가직은 한 문제죠. 인물사가 지방직은 무려 한 4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이게 전략이죠. 그러면 지방직은 인물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시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랄라 노래하나 암기빵 초시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진입하는 장벽이 되게 어려워요. 이미 공부가 다 끝낸 친구들은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 라는 자신의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시생들은 그 길을 자기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시생들에게 그 한국사의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맵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이다 라는 거고, 놀랄만한 사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에 있는 거기 내용만으로 우리 지금 2025학년도 국가직의 바로 정답 선지는 여기서 전 100% 다 나왔다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교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폐소생 교재로 마지막 3시간 동안 작도 특강이라는 걸 합니다. 작도 특강, 마지막 찍어주는 특강인데 거기서 몇 문항? 14문항이 적중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 23페이지 심폐소생 교재에서 모두 적중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직도, 내년 국가직도 혹시 시간이 달리신 분들은 일단 심폐소생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5학년도 한국사 국가직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남들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누구보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 살 수 있고 남들은 나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집이 부자라고 내가 IQ가 높다고 해서 항상 게임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고 남들보다 부족해도 전략과 전술을 잘 쓰면 게임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공부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번 시험을 보니까 나는 이거는 뭐 하나 많아야 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없다면 나영원 선생님의 전략과 전술을 귀담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우리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합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징조가 있대요. 그 징조는 뭔지 알아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들어볼까라고 귀를 기울이는 그 시작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이룰 거라는 합격의 예감이 일어날 거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신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으로든 책으로든 스승을 보내준다고요. 바로 그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국가직을 정말로 이제 끝났고 지방직에 정말 간절하게 합격하고 싶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다면 신께서 여러분에게 스승을 보내줄 거예요. 그 스승이 바로 저죠. 제가 바로 신께서 보내준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뭐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너무 쉬워서 제가 문제를 이 신문항을 한번 이렇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PPT 안 하고요. 너무 쉬워서 1번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이다 했어요.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고울구, 사고울구, 사고울구 이런 표현을 이거 외우자 해서 사고울구. 사고울구는 뭐냐? 고래예요.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나오면 울주반구대다 이렇게 외우랬죠. 항상 이렇게 이것만 나온다 했죠. 그럼 딱 보는데 뭐예요? 고래 잡는 사람 끝났네요. 고래를 잡는다는 거, 고래를 사냥한다라는 건데 그럼 뭐예요? 울주라는 말만 찾으면 되겠네. 아, 울주 반고대. 답 몇 번이다? 선지 4번이다 이거죠. 고령장길이 암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심원을 써서 결국 태양을 숭배하며 결국 뭔가의 어떤 풍요를 기원하는 건데 이거는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선지 3번 경주의 천마총의 천마도다. 우리 천마총은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신라만의 유일한 유니크한 무덤이고 얘는 벽화가 없는 구조다 했어요. 그러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일종의 부장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황해도 안악 3호부는 그냥 고구려의 고분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죠. 2번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분명히 나온다고 찍었거든요.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한 번도 국가직에서 출제가 안 됐던 거야. 여진족과 왜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비변사다 이거죠. 비변사. 그럼 답 몇 번이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직관으로 풀었습니다. 3군부는 뭐야? 군부를 말하고 상서성은 고려의 정책을 집행했던 기고 집사부는 당연히 통일신라의 최고 행정 조직을 말하고 있죠. 3번 갑니다. 이 나라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근데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다. 제가 말했죠.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났으며 결국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연합했다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발해죠. 그럼 발해인데 골품제를 실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라고. 구서당과 십정, 그렇죠. 이건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말하죠. 영락은 광개토대행의 연호죠. 최초의 연호라고 말씀드렸고요. 오경 15부 62주라는 행정구역을 정비한 건 발해 맞죠.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이냐? 답은 4번이 정답이다 라면 되겠죠. 자, 4번 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업적이다. 농사직설. 제가 올해 세종농도 찍었죠. 농사직설 그리고 사건 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넓힌 것은 조선의 세종이죠. 그건 15세기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야 되겠죠. 일단 담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들어온 작물이니까 안 되고요. 금난정권 폐지, 금난정권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난정권 폐지는 조선 후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전분육등법. 제가 세종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랬죠? 공법. 결국 세종께서는 그 이전의 시기보다도 당연히 세금의 세율을 낮춰요. 그 풍령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결국에 그 6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건네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공법이라고 나오는데 답은 3번에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5번 갑니다. 자, 공민학 문제가 나왔어요. 자, 신돈을 통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 장면이 나오죠. 공민학 때 사신간제도는 왕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건 공민학 맞고요. 광독중풍은 광종, 최승로의 시58전 성종. 답 쉽게 몇 번? 2번 가면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보세요.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이다. 그럼 강화도네요. 몽골의 침략에 저항했던 건 강화도죠. 장보가 청해진을 설치한 건 완도. 정묘호란, 여러분 인조가 병자호란 땐 남한산성으로 가고요. 정묘호란 땐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답은 2번이네요. 원나라 탐라총가물을 뒀다. 이건 제주도.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주도했던 건 거문도. 답 몇 번이겠죠? 그럼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 갑니다. 자, 개항 이후, 여러분 개항 이후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너무 쉽죠. 여러분 제가 76년 개항 이후에 개화를 전담하기 위한 관청이 통리기무화문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교정청 90년대니까 개항 이후로 말하긴 그렇죠. 삼정이정청은 철종 때니까 개항 이전이죠. 궁극기무처도 개항 이후라고 말하긴 좀 더 시기가 90년대니까 말이 안 되죠. 답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고 통리기무화물의 12사라는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12개 부서를 뒀다는 것도 통리기무화문의 또 다른 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번 갑니다. 만적이에요. 만적의 난을 주면 보통 최충원을 물어보는데 만적의 난 이유를 골라라. 그러면 최충원 이유 시기를 골라라는 거죠. 그럼 동북구성은 언제죠? 그럼 고려 예종 때니까 훨씬 더 무신정변 이전이시니까 안 되고 노비한 거면 고려 초기 광종 때니까 안 되고 상수리제는 통일신라 때죠. 그럼 정방설치가 최후 때니까 누가 봐도 답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다. 제가 올해 무신직권계가 나오지 않았다. 무신직권계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고요. 몽골과의 전투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잘 보면은 몽골과의 전투가 나오진 않았지만 몽골과의 전투에 해당되는 선지들이 꽤 많은 선지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9번 갈까요? 양반전. 여러분 양반전 하면 누구죠? 박지원 아닙니까? 박지원은 누가 봐도 정조식이에요. 효종의 북벌운동을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죠. 관홍소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지원에 가는 걸 다 암기한다. 물론 다 암기하면 좋죠. 뭐 암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암기했다는 걸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설사 내가 암기를 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다 외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할 건 농서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농서. 관홍소천 누구 때냐? 박지원이다 라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9번에 2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한전제는 뭐죠? 토지 소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아무리 많이 팔아먹어도 이건 팔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한선을 규정한 게 아니라 박지원의 한전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정도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 상한선을 규정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훗날 1900 아시죠? 결국 49년에 결국 실시됐던 농지개혁법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거중기하면 정약용이고요. 동사강목 제가 안정복이라고 했죠. 제가 올해도 안정복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정약용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얘가 나오진 않았지만 보세요. 3번 선지와 4번 선지가 제가 나온다라는 아직 미출제된 주제로 갖고 선지를 만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 갑니다. 김음돌의 난을 계기로 이건 안 나올 거라 했는데 이게 나온 건 이럴 때 가끔 좀 그렇죠. 너무 쉽게 다 맞췄겠지만 신문왕은 이게 왜 의미가 아니면 신문왕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또 냈다라는 건 좀 국가직을 내시는 분들이 좀 성의가 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낸 거 또 내고 그것도 문제도 바뀌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문왕 나오면 거의 10번 나오면 9번 답이 뭐예요? 다 국학이에요. 이번에도 뭐야? 또 국학이에요. 이거 또 짜증이 나죠. 신문왕 때 답 몇 번이다? 국학설이 1번이다. 최고의 국립대학을 만들었다 이거죠. 불교를 공인한가 건 2차 돈의 순교니까 법풍왕. 여러분 이거 아세요? 법풍왕 올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아니야. 법풍왕이 아니라 진흥왕이죠. 자, 독수산풍가 나올 시기가 됐다고 했죠. 독수산풍가도 미출제니까 이렇게 선지로 돌렸잖아요. 우상국정벌 제가 지증왕 올해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또 선지 나오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주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나온다는 주제가 다 선지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직 때도 말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방직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선지로만 모의고사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1번 갑니다. 자, 제가 이랬죠. 가와 나사, 이건 제가 올해는 저랑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 제가 얘기를 하기 11번. 항상 가와 나 사이를 골라라 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 이후에서 가장 빠른 것을 고르면 답이다. 물론 가 이전은 무조건 안 되죠. 자, 해볼게요. 가는 누가 봐도 기병과 보병을 시켜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구원했다라는 거니까 광개토대왕 때. 아, 광개토대왕 때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고구려 낙랑군을 물리쳤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미천왕대니까 미천왕은 이 앞에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안 되겠. 1번은 절대 안 되겠네요. 2번은 뭐예요? 금강가를 이건 법풍왕대니까 관계토대양 이유 맞죠? 법풍왕대니까 이건 맞네요. 법풍왕대는 이건 2번 선지에 가 있겠네요. 3번 선지는 뭐 있어요? 당군을 물리쳤다. 얘는 7세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선지는 더 뒤로 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고궁어랑을 전사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관계토대양 전전. 그러니까 여기도 4번도 요 선지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럼 관계토대양 이후에서 가장 빠른 거 2번이 빨라요? 3번이 빨라요? 2번이 빠르다 이거죠. 다 몇 번이에요?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나의 지문을 결국 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12번 갈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만주로 이주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제가 남만주로 이주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경학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출전이 뭐예요? 백오인 사건 판결문이다 했잖아요. 올해 신민회 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된 게 무슨 해죠? 신민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다 이거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건 독립협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니까 신민회가 1911년에 해체되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할 수는 없죠.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건 신간회. 신민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비밀결사다. 남만주 삼원부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다라는 거. 다 몇 번이죠? 3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3번 갈게요. 13번을 가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아까 뭐였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11번 정답은 2번이고 12번 3번. 2번, 12번에 3번 이렇게 되겠죠? 13번 갈게요. 13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 뭐예요? 자, 요게 이제 제도사를 경제사를 좀 섞어 놓은 거죠. 영의정 2원 이건 곡물제도가 박라빈에 의해 폐단에 크며 경기도가 특히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도의 관청을 만들어 경기 지방 사람들에게 토집 1개월마다 결국 쌀을 걷겠다라는 거죠. 경기도에 대해서 박람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 경기도에서 시행된 법, 광해군 때 대동법이죠. 광해군 곤로라는 거예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이니까 선조죠. 조광조는 중종 때, 초계문 신제는 정조 때.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봐도 설사 기후약조를 몰랐다 하더라도 답은 4번인데 기후약조는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무역을 더욱 제한한 거죠. 14번 갑니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파라문을 7부로 고쳤다. 그러나 더 정확한 건 23부. 지방행정구역이 23부로 바뀐 건 2차 가보기역이죠. 2차 가보기역을 설사 몰라도 이거 몇 년대? 90년대. 동문학은 80년대, 유경공은 80년대. 근데 둘 다 3번과 4번이 90년대인데 4번은 누가 봐도 상공학교, 광무학교 나오니까 광무기역이죠. 다음 몇 번? 당연히 3번이 정답이다 이거죠. 한성 사범학교 기억나시죠? 사범학교는 2차 가보기역. 소학교는 을미기역이다 라고 제가 학교 많이 얘기했죠. 15번 갑니다. 제가 올해 무령왕릉 나온다고 했는데 자, 무령왕릉은 어디 있죠? 공주 송산이 있는데 문제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 제가 이 지역 공주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공주. 공주에 무슨 왕릉 있어요? 무령왕릉. 다음 몇 번? 2번이죠. 근데 가끔 또 3번을 고르신 분이 있어요. 미륵사지석탑. 이건 익산이다 라고 했죠. 익산.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몽촌도성은 서울이죠. 16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5번도 정확하게 옹지는 너무 쉽고 답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4번 같은 것이 조금 여러분이 낯선 선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결국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좀 모르는 선지 나왔는데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답을 못 고르는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6번. 제가 1910년대 올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권업회, 특히 연해주는 꼭 나온다고 했죠. 권업회. 이 권업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좀 이따 이 권업회 주도하에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우리나라 모든 임시정부의 모체가 됐던 정부가 만들어져요. 이상설을 정통용으로 추대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연해주, 동제산 상하이, 경악산 서간도, 신안촌, 연해주 맞죠?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고 대조선 국민군단 되게 중요하다 했죠. 제가 1910년대 군사 중심의 미주 지역에서 만든 단체죠. 7번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천태종 하면 누구죠? 그렇죠. 이거 숙종 때 의천. 제가 숙종모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숙종은 나오지 않고 의천이 나왔네요. 유불일치선은 해심. 백년결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 후기의 요새,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건 진울. 그러니까 신편제 종교당 총록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올해 고려 숙종 때 교장, 천태종 이거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교장이 뭐예요? 결국 오늘날 교장이란 건 부처님 말씀의 해설서인데 이거를 만들기 전에 목록서를 만든 게 신편제 종교당 총록이죠. 교장을 만든 게 의천이라면 신편제 종교당 총록을 만든 것도 의천이겠죠? 답은 4번이다 이거죠. 17번의 정답은 4번. 18번 갑니다. 대중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립파론 6.1준의 중립파론 너무 많이 했죠. 영남만이소를 주도했다. 이거 이만손. 제가 우리 이만손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2차 수신사는 누구? 김홍집. 외양일체로는 누구? 최익현. 법잉사. 여러분 법잉사의 일원으로 갔던 건 6.1준과 홍영식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 했죠. 답은 2번이네요. 19번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어떤 친구가 이거 강령을 외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대한강복회 강령에서 제일 중요한 딱 하나 기억하라 했잖아요. 뭘 기억하냐? 남북만주의 사관학교 설립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남북만주의 사관학교 설립한다. 또는 그게 안 나오면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호로 하여금 결국 자금을 모으는데 가장 핵심 말을 듣지 않는 친일파들을 만나면 행영부 결국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부서를 뒀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행영부 하면 대한광복회. 몇 년대죠? 1910년대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건 의열단.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했다. 이건 독립의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 창설. 이건 한인애국단이죠. 박상진을 중심으로 했던 공화정. 이게 대한광복회 많이 얘기했죠? 답은 3번이죠. 20번 갑니다. 자, 재헌헌법.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수립하는 과정. 모스크바 3국 회상이 이쪽은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좀 가능하다고 했죠. 정부 수립 이후에 무슨 헌법이 만들어져요? 재헌헌법. 그럼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 그럼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헌법에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미군정은 언제예요? 이건 정부 수립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 공포 이유라는 건 일단 정부 수립 이유를 고르라는 거죠. 50총 선거도 정부 수립 이전, 카이로 회담도 정부 수립 이전. 정부 수립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민법이 만들어진 건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가장 중요한 게 4가지가 나오죠. 반민법, 국가보안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이거 4가지 반드시 재헌회에서 만든 법률이다라고 했잖아요. 재헌회는 임기가 딱 2년이에요. 그래서 48년부터 50년.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건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거죠. 문제를 보면서 뭘 느껴요? 계속 직관적인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 수립 이후 이전 계속 시기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문제 유형을 풀 때는 절대 줄글로는 안 돼요. 줄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그럼 아예 불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2배로 3배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도식화된 한눈에 이전과 이후를 볼 수 있는 시기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그런 강의로 여러분이 좀 더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도 더욱더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젊은 20대 또 30대 초반의 이 시기를 정말 이 노량진이라는 또는 이런 공시생을 준비하면서 그 허비되는 시간이 쓸모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했으면 이거를 좀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합격했어. 근데
지금 나 22살 때 했잖아. 근데 나 지금 33이잖아. 이런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합격했는데 10년 걸렸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결국 상처뿐인 영광은 있지만 상처가 너무 많은 영광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이 시험을 끝내도록 제가 꼭 도와드리겠다. 그런 전략과 전술을 꼭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을 한 번 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2025학년도 바로 국가직 총평 및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창 인기가 있던 그 드라마의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폭삭 소각수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